자,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시면은 그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농지민원 사례집이라고 나와요. 이게 보시면 요게 보십시오. 여기 농지민원 사례집이라고 있죠. 여기로 들어가게끔 되면은 농지민원 사례집이라고 만드는데 이게 농지법이 바뀌면서 농지민원 사례집을 제가 한 4개 정도를, 4번 정도를 바꾸면서 만들어졌거든요. 최근에 농지민원 사례집 가서 거기에 이제 농지증에 필요한 건 제가 옮긴 건데, 요거는 언제 거냐 하면은 이번에 그 법이 바뀌기 전에 농지민원 사례집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게 이번에 우리 법이 바뀐 거는, 농지증에서 법이 바뀐 거는 농지위원회 심사가 바뀌었다는 거고, 생겼다는 이거, 위원회 심사가 생겼다는 거고, 심사는 30km 이상의 거리나 그 투기 대상 지역의 농지를 살 때는 심의를 한다는 얘기고, 농업법인이 살 때는 심사를 한다는 얘기고, 이렇게 심사를 한다는 것만 바뀌었을 뿐이지 나머지 원칙은 그대로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지금 보면은 농지증이 발급받기 어려운데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보면은. 세 번째,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농지 분할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아는 거고,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죠. 이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뭐냐면 NPL로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그 농지를 담보로 빌려주고 그 회수를 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농협에서 손해를 보게끔 될 땐 그 농협에서 어떻게 한다? 자기네들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게 한 것을 NPL로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한다?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농지 전용 합의를 마친 지역 안에, 마친 도시 지역 안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은 언제든지 농지증을 받지 않고도 해줍니다. 보면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계획관리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으로서 계획실시 인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녹지지역 및 개발지역 안의 농지로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토지 형질 변경을 허가 받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뭐 도시지역은 녹지지역은 뭐야? 아까 제외됐잖아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 이건 녹지지역인데, 녹지지역이나 개발지역은 둘 다 도시지역이죠. 그 도시지역 안에 농지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개발행위 허가 받고 건데 사실은 보게끔 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 받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녹지지역이든지 그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 형질 변경, 농지제한 허가를 받은 농지는 농지증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농지민원 사례집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담당자가 농지적을 안 해준다고 이렇게 했을 때 농지민원 사례집을 끄져가서 여기 있지 않냐고 보여준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수험생 한 분이 그 농지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에 집이 몇 채가 있었거든요. 그 집이 한 채가 있는 걸 어떤다? 그 다른 지분권자하고 분할하기로 합의가 돼서 그 분할을 하라고 이제 탐재론까지 다 놨는데 담당자가 이 농지기 때문에 분할 못 해준다 이거야. 그래갖고 그냥 그 수요자들이 나한테 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얘기했죠. 이 건축물 관리장 있지 않느냐.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저기 뭐야, 이거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니까 분할해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그래도 안 해주면은 교수님 필요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해주면 그 얘기해보면 되고, 나한테 올 것도 없다. 만약에 안 해준다면 감사과에 가서 얘기해도 된다 그랬더니 연락이 없더라고요.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 왜 한데 연락이 없어서 그랬더니 교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됐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냥 말로 가서 주장하니까 담당자가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해준다는 거 알았으니까 여기는 사실상 뭐야? 지목이 전담 과손으로 돼 있어도 담당자가 건축물 관장이 있는지 안 되는지 안 떼어보고 이 건물 있으니까 못 해준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건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농지법상 농지가 해당하지 않느냐는 것을 담당자의 주장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말로 하지 못할 때는 농지민원 사례집을 출력을 해서 농지민원 사례집을 가져가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한 얘기는 여기 농림축산식품에서 내는 농지민원 사례집이 이렇게 있지 않느냐 보여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담당자를 농지증을 발급받을 때 담당자에게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합법이라는 걸 이해시키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시키는 거를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근거 자료를 가져가서 설명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불법 전량 농지로서 복구하기 이전이라 또 농지 취득 자격 발급 신청 시 농지의 복구 계획서를 들었나?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내가 이런 식으로 복구를 하겠다. 이번에 우리 신사장님 아직 안 들었는데 신사장님께서 우리 평택에 낙찰받은 농지에 보면 산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산소 이제 복구 계획서를 우리 신사장님 작성하셨더라고요. 이건 산소 주인에게 소송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산소를 없애고 농사를 짓는 걸로 만들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서 제출해가지고 그 복구 계획서에 의해서 돈 낙찰을 받아서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한 겁니다. 지목이 전답 과손으로 돼 있으면은 오랫동안 농사를 안 지어서 지금은 농사를 안 짓고 있더라도 그는 지목이 전답 과손이기 때문에 반드시 농지법에 따른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1973년 1월 1일 이전, 다시 말하면 농지 보존과 이행에 관한 법률이 아닌 농지개혁법 때의 농지는 농지증 발급 없이 그냥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법상 현재 농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합니다. 농지민원 사례집 제18페이지 보면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전부터 정말 맞죠? 사용도, 도로, 주택 등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73년 1월 1일 이전서부터 건물이 지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기 어디 간다?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항공사진을 띄워보는데 거의 1973년도 1월 1일 이전 따르면 대부분이 69년도 사진과 66년도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69년도 사진은 띄워보면 그 렌즈가 나빠가지고 확실하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66년도 사진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66년도 이전에 집을 진 건 많이 나오는데 66년도부터 73년까지 집 지어진 거가 애매하게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항공사진에 의해서. 제가 경험을 해보면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71년도나 72년도께 어떤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제가 보면 74년도 사진이 있어요. 그럼 74년도 사진과 그 앞에 사진을 띄워가지고 비슷한 게 이렇게 있지 않냐는 걸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설득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을 그 항공사진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담당자의 주관에 의한 건데 이거 아니다 하고 우기면 어떻게 할 거야. 할 말이 없잖아요. 왜냐면 지금은 번지수가 딱 나오지만은 얘는 보면 그 국토지리정보에서 하루 보면 내가 띄워달라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몇 번지 1원이야. 몇 번지 1원.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걸 같이 띄워주기 때문에 어느 집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담당자와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사진, 뒷 사진 같이 떼어서 같이 해갖고 봐라 뒤에 사진 이렇게 확실한데 여기 앞에 사진 이렇게 보면 비슷하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은 데라고 보면 될 수 있지 않냐고. 뭐를 해야 된다고요? 설득을 시켜야 돼. 담당자를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 담당자가 당신이 맞습니다 하고 설득이 되면은 농지증을 해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988년 10월 말 이전 농사 및 생계 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로서 원상복구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양성화 추인 조치를 통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48년도 10월 말 이전에 무허가 불법 건물을 지었을 때는 양성화를 해준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양성화를 해보려고 갔었거든요. 항공 사진을 가지고 갔죠. 86년도 사진을 가지고 가서 나는 양성화는 건축법의 현재의 조건에 맞아야 돼요. 무조건 그냥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건축법에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위치나 이런 것이 다 맞아야 돼요. 양성화 시키면 제일 먼저 양성화 시키고 왔습니다. 그러면 설계사무소에서 양성화 시켜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양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해갖고 오시려면 측량부터 해오십시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측량을 해서 경계를 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아예 도면을 다 그려놓고 집어넣었더니 측량해봤더니 옆에 침범이 됐다. 그러면 양성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 그래? 측량서부터. 그러니까 측량해서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은 그때부터 측량서를 갖다 주면 그때부터 도면을 그립니다. 도면을 그려가지고 그거를 양성화를 시키게끔 되는데 그러면 양성화를 시켜서 정식 건축물로 관리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현재 건축법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 맞아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건물을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준공의 서류,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 승인 서류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 사용 승인 서류가 이것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정화조 필증. 그 다음에 정원을 만들어 놓은 사진. 주차장 만들어서 노란색 근 사진. 그 다음에 가스를 설치했다는 뭐? 증명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용 승인해 줄 때 필요한 것이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무도 심어야 되고 주차장법에서 주차장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물론 그 면적이 접어서 주차장이 필요 없는 면적인데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 땅이 좀 넓고 건물이 크다고 할 때는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장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원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가스 설치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는 다 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뭐를 달라고 그래? 정화조 필증을 달라고 그러죠. 그럼 정화조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정화조 그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정화조 업체가 정화조를 만들고 나면 자기네들이 만들었다고 어떻게 한다? 필증을 주면 그 필증을 제출해야 되는 건데 그 정화조 업체가 안 만들고 줘요? 그러면 정화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크레인이 와서 땅 다 파야 되죠. 그러면 그 돈이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 어떤 경우에는 포크레인 들어가지도 못하는 자리가 있어. 그 정화 양성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에 88년도에 이렇게 해서 양성화 시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걸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제 생각이에요. 양성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의해서 양성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농지 전용부 부담금을 내면 그냥 대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걸 양성화 시키지 못할 때는 팔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건물을 신축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뭐로 해야 돼? 완전히 헛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 헛물어서 농지를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88년 이전서부터 아주 조그맣게 집을 줘놓고
하고 있던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와주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어려운 사람이 도와줘, 못 도와줘? 못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양사가 아니라 그냥 지목을 뭘로 바꿔준다? 농지 전용 부담금 내면 뭘로 바꿔준다? 그러면 그 대지에 의해서 건물을 새로 사주고 누가 그 옛날 거면 허물고 다른 사람이 새로 집을 짓고 싶어도 농지기 때문에 사지를 못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경우에는 양성화시킨다고 하지 말고 그냥 지목 변경을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면은 대지로 바꿔준다 그러면 매매가 가능하잖아요. 농지증 필요 없이. 건물 허물지 않아도 거기에 옛날 허물어지고 나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걸 팔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그런 집에 살고 있어도 살고 싶어도 살래도 사지를 못해요. 산다는 사람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데 죽을 때까지 돈이 좀 있으면 그거 허물고 차려 지면 되겠고 농지 만들어놓고 차려 지면 되겠죠. 그런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 수밖에 없어. 팔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걸 좀 바꿔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이 그냥 뭐만 하면 그렇다고 그냥 대지로 바꿔주면 안 되고 반드시 뭘 된다? 농지 전용 부담금은 내는 조건으로 지목을 대지로 바꿔주면 그러면 돈이 없는 그 사람이 그 대지를 어떤다? 팔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사서 그걸 허물고 지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돈 있는 사람이 하고 싶어도 못 산다는 얘기예요. 농지법상 농지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건물을 없애면 것이다. 그럼 뭐 건물을 없애면 되죠. 없다고 농사를 지으면 되죠. 근데 그 쪼가리 집에서 어디 갈 데도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이 그 건물은 그동안 어디 가서 사냔 말이야. 그 재산. 그러니까 그냥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돈 있는 정부에서 농지 전용 부담금만 내면 대지로 바꿔주라 이런 얘기. 이런 얘기는 88년 이전서부터 이미 집이 있었다는 것이 인정이 될 때는 양성화는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양성화 하지 말고 뭘 해라? 그냥 대진으로 바꿔줘라. 그것이 제일 그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이다. 제가 판단해 봤을 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법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해봤더니 도움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뭐 보면 제가 양성화 시킨 적이 하나 있긴 있는데 어떤 때 양성화를 시켰냐면 거기가 뭐예요? 하수처리구역이에요. 토지이용계획에는 뭘로 돼 있어? 하수처리구역은 뭐 하는 곳이죠? 하수처리구역은 정화조 안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왜? 거기서 나오는 것은 하수정말 처리장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 하수처리구역에 정화조 안 만들어도 되니까 그때는 양성화 시켰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처리장 없이 그 정화조를 만들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요. 자, 농지 민원 사례집에 보면 묘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농지의 극히 일부인 경우로서 묘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정작지로 이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농지가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에는 농지 개혁법 때 농지니까 단서가 있어도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수강생이 이런 경우에 저를 찾아와서 상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전인데 산소가 2개 있는 것을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한 것을 낙찰을 받아서 원상복구 조건으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반가격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아놓고 얼마 있으니까 어떤 여자분이 전화가 와서 한번 만나자서 만난 겁니다. 만났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농지의 주인은 그 여자분의 시동생이야. 상속이 어떻게 된다? 시동생한테 간 거고
동생 간 거고, 거기에 있는 그 산소 두 채가 그 여자가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는 시어머니 산소고, 하나는 남편 산소래. 근데 이제 상속이 되면서 그 땅이 시동생한테 갔는데 그것이 경매로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찾아와서 여기에 있는 이 산소 두 개는 하나는 시어머니 산소고 하나는 남편 산소니까 내가 돈이 좀 없어도 여기 당신이 경매로 낙찰받은 이 전부 다를 내가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낙찰을 반 가격에 받았으니까 그러면 감정가대로 주십시오. 그럼 팔겠습니다 했더니 그건 그렇다고 계약서를 썼어요. 그래갖고 계약서를 쓰고 농취증을 받으러 갔거든요. 농취증을 받으러 갔더니 경매를 한다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줬죠. 근데 일반 매매죠, 지금. 일반 매매는 원상복구 조건이 아니라 원상복구 해야 되죠. 그러면 그거를 팔으려면은 시어머니 산소하고 그 남편 산소를 없애버려야 되죠. 그럼 없애고 나면은 그 여자분이 그 땅을 살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나보고 우리 선생님 없앨 수도 없고 원상복구 시킬 수도 없고 그대로 팔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가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무슨 문제 핵심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다음 달에가 소송 중매고 그 다음 달에가 토지개발 완료를 했죠. 토지개발, 토지를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분할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분할.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개발행위 허가에서 분할을 안 해주는 조건이 농지는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농지 분할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개발행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분할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무조건 개발행위로 그렇다면 무조건 분할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무조건 분할해 줘. 이렇게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분할해 주십시오. 그러면 무조건 분할해 줘요. 언제? 아니, 제일 첫 번째 도로를 만들었을 때. 도로를 만든다면 무조건 분할해 줍니다. 두 번째, 산소가 이미 옛날서부터 있었을 때는 분할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냥 팔으려고 하니까 경매로 낙찰받을 때처럼 그냥 팔았으니까 농취증을 안 해주지만은 근처에 토목설계 사무실에 산소 있는 자리에 측량을 해서 그 측량은 산소 있는 자리만 뭘로 바꿔? 지목을 묘지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는 사람은 밭하고 산소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농사를 짓으니까 농취증을 해주죠. 산소는 그동안에 분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소는 농취증을 안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제주도에 있는 밭 가운데는 전부 다 산소로 잘라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잘라서 팔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보면은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그렇게 잘라지 않아도 땅은 넓은데 산소에 그 있는 부분이 미약할 경우에는 그냥 농사를 짓는데 큰 문제가 없어. 일부분 조금이다 할 때는 그냥 농취증을 해줘라. 담당자가 판단해서 해줘라. 이런 얘기인데 담당자가 판단해서 해주라는 얘기는 자기가 봤을 때는 500 몇십 평인데 그거 한 20 몇 평을 어떤다? 산소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니 나는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이 내용이 그런 내용 중에서 임원한다. 그 다음에 이 경우 농지가 아닌 부분 분할을 한 후 지목 변경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 먼저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산소가 있는 거를 분할해서 지목 변경을 하고 농지는 농지대로 산소는 산소대로 해서 같이 매매를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분할은 개발행위 허가에 의해서 분할을 해주는데 여러 가지 법규를 따져보고서는
분할이 된다 안 된다고 판단이 나는데 언제는 무조건 해주냐면 도로와 산소가 있을 때, 옛날부터 있던 산소가 있을 때, 그다음에 도로를 새로 만든다고 했을 때, 그때는 분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임야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도로를 만든다고 하면은 분할해 줍니다. 관할청에 농지취득자를 신청하는 관할청 전용사회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미리 농지취득자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농지 전용이 허가를 받았는데 공사를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하지 않고 경매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럼 아직까지 전답 과손이죠. 준공을 났으면 지목이 건축물 관제 지목 변경을 안 했어도 정식으로 건축 허가가 났으면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데 아직까지는 농지법상 농지야. 준공 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중간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경매로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내가 사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 농지증은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게 실전 사례로 제가 설명드리는 담당자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조건도 농지 취득 자격 제출하는 조건으로 경매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제출하면은 이거는 그 담당자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띠로 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는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을 승계하실 예정이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승계하지 않고 원상 복구시키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내가 원상 복구하겠다로 원상 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줘요. 무슨 조건으로? 원상 복구 조건으로. 그러면 원상 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등기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넘겨받아서 완성해도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고 협상이 안 돼서 그거를 어떤다? 허물어도 농지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경우에 내가 그거를 넘겨받습니까 했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넘겨받지 못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나는 원상 복구하겠습니다. 해놓고 원상 복구를 조건으로 어떤다? 농지증을 발급받아 놓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해서 내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건 승계를 받아서 공사를 계속해서 준공하면 농지법에 어긋나가는 거 아니에요.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다. 근데 내가 승계를 하겠다고 해놓고 협상이 안 돼서 승계를 못하는 그때는 내가 불법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원상복구 하겠습니다 하고 해서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아 놓고 그 다음에 그 공사하던 사람하고 협상을 해서 넘겨받든지 원상복구 시키든지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과 제출의 5가지 유형 이렇게 잡아놨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몸은 전답 과수원이면 법원에서 해당 법원에서 뭘 한다고요? 이것이 질의를 한단 말이에요. 농지법에 해당하는 농지냐고 질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지법에 해당하는 농지에 필요합니다고 답변을 주면은 담당 공무원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조건으로 경매를 진행시키는 겁니다. 근데 담당자가 답변을 해줄 때에 건축물 관정을 띄워보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띄워보고 있으니까 이건 농지법에 의한 농지가 아닌다고 답변할 수도 있지만은 안 띄워본 담당자들은 그냥 어떻게 한다? 물 띄워봐 그냥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답변해주면 제일 편한 걸. 그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것은 어떤다?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 조건으로 경매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럼 낙찰 받았단 말이에요. 낙찰 받으면 법원에서 뭐래?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이렇게 건물이 있는 땅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건축물 관리장을 떼어가지고 농지과에 가서 여기에 이런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농지증 띄라 그래서 농지증을 띄러 왔습니다 하고 농지증을 띄워달라고 신청을 하죠. 그러면 담당자가 농지증을 이렇게 띄워줍니다. 몇 번지의 농지는 정식으로 건물 허가를 나서 나 있기 때문에 농지법적 농지가 아니고 사실상 대지에 해당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서 발급을 반려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뭐에 필요한 거죠? 등기 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 문서가 있어야지 등기 전을 해준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얘기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가 아니니까 농지증이 없어도 등기 이전을 해주니까 이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니까 반려한다. 이렇게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 보면 농지 취득 자격을 제대로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내가 농지증을 해달라 했더니 뭘 쓰라 그래? 영농계획서를 쓰라 그러죠. 그 영농계획서를 썼습니다. 영농계획서를 쓰는 걸 받은 걸 가지고 담당자가 그 다음날 현장을 가봅니다. 현장을 가서 봤더니 농사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제 농지증 발급해주고 이제 농지증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분의 그러니까 일반 남자들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무 때나 이게 농지증 오니까 몇 월 며칠 이후로 그냥 농지증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없어도 그냥 달라고 그랬죠. 그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새 지금 공무원들이 여자들도 많죠. 그러면 이제 농지증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저한테 이렇게 하면서 얘기합니다. 여기 농지증을 해드리는데 농사 지셔야 됩니다. 얘기하죠. 그럼 제가 얘기해요. 아, 예. 염려하십시오. 제가 농사를 짓는 것이 제 취미 생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 9월 달에 제가 조사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농사 지셔야 되십니다. 얘기를 한마디 하고 줍니다. 그러니까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영농계획서를 써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됐을 때는 농사를 반드시 지십시오 하면서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및 제출 없이 등기 이전은 가능한 경우가 있죠. 아까 그게 어떤 경우라고 그랬었죠? 상속한 경우. 상속으로 한 경우. 상속으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어떤다? 발급 없이 그냥 등기 이전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발급 대상이 아니어서 반려 통지서로 가름하는 경우. 자, 조금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있을 때는 농지법적 농지에 해당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물이 있을 때 농지법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해서 반려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건데 이제 다음번에 있는 것이 뭐냐면 아까 1973년도 1월 1일 이전이라 그랬죠. 이전에 집이 지어져 있을 때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담당자가 조금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자 보면 1974년 1월 1일 이전서도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농지증을 어떻게 한다? 필요 없이 등기 이전 해주는 거 맞죠? 왜냐면 74년 1월 1일 이후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고 결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농지법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내가 1974년 1월 1일 이전서도 집이 있던 거를 농지증은 그냥 발급받았지만 거기서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다 그러면 농지 전용 비용 내라 그래 안 내라 그래? 농지법 적용이 안 받는다면 농지 전용은 내야 돼 안 내야 돼? 안 내야 되죠. 근데 내라 그래 안 내라 그래? 내라 그러죠. 그러니까 농지법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담당자에 따라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이나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는 농지로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든다
반려합니다가 맞는 건데 담당자가 그냥 귀찮으니까 그런 거 안 하고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그냥 반려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담당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집이 있어도 농지에 대한 허가를 안 받고 집이 지어진 게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지 농지법상 농지 적용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그게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고 그랬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원래 공무원들이 저 법원에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면은 여기는 저기 뭐야 영농계획서 없이 하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 없이 발급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농지는 경매 물건이 나왔을 때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제출하는 것이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끔가다 또 담당자가 그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어떤다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받아서 와라 하면은 또 법원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받기로 원하는데 그러면 거기를 또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농지증 띄러 가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냐므로 뭐 반려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그것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건 아니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영농을 하지 않아도 되는 농지이기에 농지 취득 자격의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그런 경우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지 취득 자격을 어떻게 한다? 반려합니다. 이런 식으로 농지증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발급 거부 대상이지만 원상복구를 전제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우리 대부분이 우리가 불법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은 일반 매매에서는 농지증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경매로 나온 경우에는 우리가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주게끔 되는데 그건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자, 보십시오. 어떤 분이 자기 농지가 담보로 나왔는데 경매로 진행될 수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농지증을 받지 못하면은 아무리 경매로 나온다도 낙찰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경매로 나오자마자 바로 낙찰받기 전에 불법으로 건물 하나 갖다 놓는 거야. 불법으로. 그러면 담당자가 가서 보고 불법 건물 있으니까 농지증 해줘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을 이렇게 불법 건축물을 농지증을 안 해주는 것을 채무를 회피하는 수단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팔을 때는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팔기 때문에 합작으로 파는 건데 경매는 자기는 팔기 싫은데 빚어서 강제로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 농지에다가 얼른 부가 건물 하나 지어놓으면 다른 낙찰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됐을 때는 채무를 회피할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그걸 어떻다 경매로 내놔서 팔리게끔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농지증을 그러니까 원상복구 시키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다시 말하면 그 팔으라고 그러는데 원상복구 시키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사요 못 사요. 못 사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 팔으라고 했는데 팔지 않을 때는 20%씩 이행강제금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을 돌려서 팔게끔 한 것이죠. 그렇게 원상복구하지 않았을 땐 팔으라고 명령서가 나오고 안 팔면 이행강제금 20금이 나가는 것은 그거는 원상복구 안 했을 때의 조건이고 일단은 경매로 나온 것은 원상복구 조건으로 어떤다? 농지증을 해줘라. 이것이 판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수강생들이 여태까지는 이런 법이 바뀌기 이번에 농지증 바뀌기 전까지는
담당 공무원이 농지증을 안 해줬을 때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달라고 소송을 해가지고 100번 했으면 100번 다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증을 발급받았던 겁니다. 국내도 어떤 걸? 국내도 공매는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관계없이 낙찰을 받잖아요. 낙찰을 받습니다. 낙찰을 받는데 낙찰을 받았으면 자기가 된 거거든요. 자기가 됐으니까 일반 매매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원상복구 조건으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상복구 조건이라는 거는 아직 내게 안 된 거거든요. 내게 안 된 건데 내가 원상복구 시킬 수 없잖아요. 근데 공매는 낙찰 받아서 내게 됐잖아. 됐으면 자기가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 것이 무슨 원상복구 조건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는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못해. 원상복구를 시켜야지 등기가 되는 거예요. 경매는 소송으로 해서 판결 받으면 일단은 내 거를 만들고 놓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 거죠. 그게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 발급이 거부되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는 이렇게 나옵니다. 몇 번째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이나 무허가로 불법 건축물을 건축되어 농사를 경작할 수 없게끔 되어 있기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미발급합니다. 반려가 아닙니다. 뭐 한다? 미발급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입찰보증금 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미발급합니다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부터 하죠?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소송을 하죠. 그럼 소송한 자료를 가지고 법원에다가 이거를 농지증을 안 해준 것이 불법하다고 이렇게 소송을 했으니까 소송이 끝날 때까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을 하는 것을 어떤가? 연기시켜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제출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일주일 만에 화가 났는지 불화가 나는데 그 일주일 전에 연기 신청 소송을 낸 자료를 다 같이 집어넣어서 우리가 소송 중에 있으니까 연기시켜 주십시오 하게끔 되면 결정일을 연기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럼 연기시켜주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판결이 날 때까지 그 경매는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미발급을 해줬을 때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달라고 소송을 하면서 소송한 자료를 어디다 갖다 내? 법원 경매기에다 제출하는 겁니다. 제출해서 일단은 허가 불허가를 중단을 시켜놓고 판결이 나면 판결이 난 거를 가지고 다시 농지증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농지증을 발급받는 겁니다. 반려통지사의 법리적 효력에서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죠.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을 반려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 없이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반려합니다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른 보면 농지 취득 자격증을 내가 못 받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반려했으니까 못 받은 거죠.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농지증이 없이도 등기 이전이 되는 농지다 그런 뜻입니다.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야지 됩니다를 반려합니다를 가끔 가다가
이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도 합니다.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나 농사를 경작할 수 없게 불법 전용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을 미발급해야 됩니다를 반려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먼저 번에 왜 이거 안 해주냐고 항의를 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한 400평의 농지에 200평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었는데 그 사람 지분이 경매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다시 말하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을 때 집을 지었을 때 200평만 허가를 받았으니까 400평 중에서 200평인데 200평을 갖다가 분할해서 번지수가 달라졌을 텐데 분할 신청을 안 한 거야. 지목 변경 신청을 안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400평의 농지에 일반 농지도 있고 건물이 지어서 사실상 농지 전용한 것도 있는데 담당자가 뭐라 그러면 농지 전용을 받은 농지가 어딘지 농지 전용 받은지 어딘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미발급 해준다 그랬고 내가 막 따졌더니 그러면 해주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문에 반려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가만히 봤더니 이렇게 해서 이러고 돼도 어떡한다? 저기 또 농지증을 안 해주는 게 맞고 입회부조금 뛰겠더라고요. 다시 가서 또 쫓아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해갖고 이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그 담당자한테 그 윗사람한테 얘기했죠. 여기 건물과 지분이고 땅도 지분인데 건물이 지분으로 받았으면은 상식적으로 그 지분이 건물이 있는 농지 전용 받은 거에 지분이지 그걸 모른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농지법상 전용 받은 거의 지분과 농지 전용 받은 거 아닌 지분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을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부분은 미발급, 건물이 있는 건물이 있는 부분은 농지 취득 자격증면서 발급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그런 식으로 나눠갖고 제가 그런 식으로 된다 바꿔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이 담당자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땅에 한 300평인가가 경매로 280평인가가 경매로 나왔어요. 지목이 전이야. 근데 거기에 건물이 하나 지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건물을 지은 것을 봤더니 1974년 1월 1일 이전에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수강생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일반 법인으로 낙찰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겠지 그랬더니 일반 법인으로 들어갔어요. 담당자가 농지증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 왜 농지증을 안 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데 왜 안 해주냐 했더니 건물이 있는 부분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나머지 부분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반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안 준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자 보자.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을 부분별로 해, 필지별로 해요. 부분별로 해, 필지별로 해. 여태까지 필지별로 했죠. 필지별로 했죠. 근데 담당자의 주관이 봤을 때 300몇 평 되는 데에 실질적으로 집이 있는 건 한 20몇 평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로 봤을 때는 더 넓은 농지가 있는 것을 주관에서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 하고 이렇게 걸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를 했더니 그거는 농지증을 해서 분할을 해야 된다. 집이 있는 부분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안 해준 게 맞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행정소송을 하자. 이렇게 해서 행정소송을 해갖고 판결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서 그냥 먼저 번에는 주유소 앞에서 주유소를 쓰고 있는 거야. 앞에 있는 주유소.
그래서 주유소에서 포장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 자동차가 다니는 포장했고 뒤는 포장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지증을 하러 갔더니 보십시다 그랬어. 가서 봤더니 앞 옆에서 주차 저기 그 주유소에서 들락 나고 포장을 쓰고 있잖아요. 이 포장 쓰니까 농사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이 아예 거기에 난 지분으로 샀는데 이 포장하는 뒤에 농사 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농사 짓고 했더니 그것도 말이 되냐고 또 해줘.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렇게 담당자의 주관이 어떤다? 그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수강생들이 그러면 이럴 때는 농지증 해줘야 안 해주고 물어보는데 담당자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맞아. 근데 담당자가 안 해준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소송을 하면 된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것이 이거는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하는 애매한 경우에는 담당자의 주관이 어떤다? 더 많이 작용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보면. 안 해준다고 했을 때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는 제가 얘기해요. 그렇지만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는 담당자의 주관에 달렸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이 나보고 이거 해줘야 안 해줘야 물어보면 그건 답변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직접 설득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런 담당자를 건물 건폐율 있잖아. 아니 건물만 있는 건폐율. 아니 그렇지 않고 보게끔 되면 뭐냐면은 61년도에 건축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 건축물 관리자에는 건폐용적에서 면적이 들어가는데 옛날에 건축법이 생기기 전에 일제했던 가옥대장에는 건폐용적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필지별로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지. 그 지금 저도 몰랐는데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다 따져봤더니 1961년 이전에는 건물을 질 때에 일본 천황 조선 시가 지령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가옥대장을 만들었더라. 네, 마지막입니다. 특별 매각 조건 설정이 잘못되었을 때 제가 농지인데 무허가 건물로 집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각 물건, 경매 물건 매각 조건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낙찰을 받아서 농지증 제출 없이 낙찰 허가를 받아서 다 어떻게 한다?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번에 그 살 사람이 있어서 팔려고 가서 팔려고 했더니 이렇게 보더니 일반 매매잖아요. 이거 뭐가 건물이기 때문에요. 농지증 못 해드립니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는 경매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농지증 제출하는 게 없으니까 편안하게 샀어. 샀는데 다른 사람이 사겠다 그래서 팔렸더니 일반 매매에서 그런다? 농지증이 없어서 안 못 해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경매에서도 이렇게 조건 없이 계약했는데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경매에서 이런 물건을 농지증을 없이 이걸 해줬죠? 참 이상하네. 담당자도 그러면서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또 그렇게 또 됐으면 또 뭐 하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처음서부터 농지취득증명서가 필요한 농지인데도 담당자가 실수해서 농지증이 없이 했든지 법원에서 실수를 했든지 둘 중에 하나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조건 없이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지 않고 취득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는데도 취득해서 제출하라고 그러면 필요 없는 땅도 제출해야 되고 필요한 땅인데도 취득하라는 소리가 없이 경매가 진행됐으면 없이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답 과수원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특별 매각 조건에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제출 유함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것이 없을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없이도 되된다는 거고, 반대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농지 취득 자격이 필요 없는데도 해당을 했으면은 아까처럼 해달라 그러면 반려증.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농지 취급을 얻는다? 반려합니다. 이런데 제가 영농요건 분리농지에 집을 모가로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농지증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영농요건 분리농지인데도 농지증 못 해준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바로 행정소송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행정소송 하는 사이에 돈을 갚아버려서 취하가 됐어. 그러니까 그냥 어떤다? 그건 하다 말고 우리만 손해본 적이 됐던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게끔 되면 보통 한 2, 3개월 걸리는데 2, 3개월 걸리는 사이에 경매로 나왔던 것 자체 원인을 해소해서 빚을 갚아버리면 어떤다? 그 경매 자체가 뭐야? 취하가 되는 거예요. 취하가 되면 입찰보증금은 찾아가라고. 입찰보증금은 찾는 건데 다만 내가 행정소송을 했던 그 비용은 어떤다? 날아가는 거. 입찰보증금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얘기한 그 농지증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에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겠습니다. 자, 안녕히들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